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상 함께해 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격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다시금 황제주에 좀 등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로 좀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6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컨센서스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재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원 초반대에 좀 머물렀는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을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을 넘는 그런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잠깐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겨주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57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재무적인 안정성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와는 달리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100% 미만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500%로 계속적으로 돈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8.9%,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분기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이 지난 2분기 이 영업이익률이 11.7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제 바로 이제 3대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보타라는 이 보톡스 관련된 제품을 좀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든지 또 당뇨병 치료제 이런 지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신약이 모두 다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니드를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CMO에 대한 투자, 최근 들어서 이 생물보안법이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CMO 관련 기업들이 또 다시금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지금 CMO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서 또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 추가적인 이 성장 동력을 같이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 볼 텐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뭐 소송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실적 기반으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한 번에 조정이 좀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소폭의 조정을 조금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를 조금 더 아래로 잡아봤습니다.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 직전 고점으로 한 15만 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만 8천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웅제약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최근 시장 안에서 이 톡신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뷰티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의료기기,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3대 신약 중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이 성장 호르몬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습니다. 13만 원 그리고 13만 5천 원의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메디톡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 종목 위주로 단기적으로만 짧은 시야로 접근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먼 관점에서 올 하반기나 또 이제 내년까지 종목을 좀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좀 더 이제 쉽게 종목을 좀 공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9월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대선 토론, 그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18일 FOMC 회의 있고 또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변동성이 좀 큰, 불확실성이 좀 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이 구간대가 좀 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밴드 자체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톡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년간 과점했던 어버비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최근 3년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요 저하들이 이탈하고 있고 톡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이제 톡신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생산 시설은 개별국의 승인 허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출 물량 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장 가동과 함께 신규 제품의 허가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균 한 3.4배의 어떤 그 수출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체 업종 자체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33.3%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성장과 함께 공고했던 1위 사업자의 이제 점유율 하락,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들의 캐파 증가와 맞물려서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메디톡스는 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또 6월달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예비 판결 이후 소송에 대한 결과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분기 한 100억 원 정도 하는 소송 비용도 3분기에서는 이제 끝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5년도는 기준 캐파 대비해서 10배에 해당되는 3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실적 수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과 성장성이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 2025년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메디톡스의 단기 낙폭을 이끌었던 미국 FDA 진출 관련해서도 액상형 톡신의 빠른 연내 신청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자, 메디톡스가 이제 2019년도에 2천억대의 매출을 찍고, 지금 뭐 대웅제약, 그다음에 휴재, 그다음에 식약처와의 어떤 그 소송 문제로 인해서 3년 정도 이제 그 실적이 좀 감소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한 2,7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00억대 상향 최대로 좀 나와주는데,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이제 가격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에 보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지금 그 미국의 어떤 FDA 승인 지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하락,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잘 매집된 이후에 뭐 세력들의 이탈 없이 굉장히 좀 건전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잠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7만 6천 원대부터 뭐 현재가 부분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인 21만 8천 원 보시는데,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요 매물대가 있는 25만 원 라인대까지 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손절가는 15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의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최근 시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마 리서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언급해 주신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1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파마 리서치는 이제 스킨 부스터, 그중에서 이제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작년에 1,361억에서 올해 이제 1,750억까지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에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유럽계 사모펀드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2천억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고, 이 자금은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파마 리서치를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미 현금성 자산이 2천억이 있고 분기에 한 130억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M&A를 모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이 끝이지 않고요. 오히려 성장성이 확인된 부분으로 좀 보시고, 중기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이 좀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톡신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2분기 호실적 달성 이후에 내년도 추가적인 증액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액상형 톡신에 대해서 미국 FDA 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수항이었습니다.